자, 드디어 폭삭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네요. 요즘 댓글들을 읽으며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웃긴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삐딱하고 성질 더러운 남편이 깨닫는 듯하더니 결국 안 변했다. 처음부터 잘 만나야지.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남편과 함께 시청했을 텐데 드라마 속광식이를 보며 남편도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역시 다르죠. 깨달음은 잠시일 뿐 결국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하.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주일 설교처럼 보고 계시더라고요. 본격 갱생 드라마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예요. 현실과 비교하며 실망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 착하기로 소문난 박보검도 광식이처럼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 너무 내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드라마가 가진 판타지스러운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소름 돋고 충격적이었던 반전은 바로 엄마 광래의 환생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 하지만 그녀가 남긴 딸의 희로애락이 담긴 인생과 그 인생을 담은 시를 다시 태어난 엄마가 편집장이 되어 시집으로 출판한다. 이 설정 하나로 폭삭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 편의 시집 같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반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감동적이긴 했겠지만 안타까움만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순이가 그러잖아요. 철마다 이별이야. 정말 계절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죠. 엄마, 동명이, 할머니, 가족들, 삼촌들까지. 이 땅에서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당연한 거라지만 만약 마지막이 그저 이별로 끝났다면 정말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품은 환생이라는 기가 막힌 판타지를 넣어 사랑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며 기적을 만든다는 메시지. 그게 바로 폭삭이 남긴 소중한 위로가 아닐까요? 다큐멘터리가 아닌 드라마이기에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더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혹시 동명이도 다시 태어났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광래만 환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생 설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죽은 해에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엄마 광래도 196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났지만 헤란 클로이 편집장은 훨씬 뒤에 태어났죠. 그러니 동명 역시 1990년대 이후에 다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동명의 흔적을 찾으려 했는데 편집장만큼 기가 막히게 연결된 인물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애순이 관식이 묻힌 곳을 떠나 버스를 타고 갈 때 옆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 기억나세요? 나이 많은 애순이 먼저 말을 걸고 청년은 수줍게 듣고만 있었죠. 만약 저 청년이 동명의 환생이라면 동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가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암시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길. 혹시 그 청년이 그런 설정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동명이가 의사로 환생해서 관식이를 수술해주는 전개였다면 이런 흐름도 생각해봤지만 병원에는 너무나도 불친절한 사람들 뿐이었죠. 간호사, 의사, 접수 창구 직원까지 전부 최악. 그 착한 관식이마저 금명에게 한 번 더 화를 냈던 장면 기억나시죠? 병원은 무조건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데 나중에 애순이 혼자 병원에 가게 될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좀 더 친절한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